안녕하세요, 부부님. 네. 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 질문이 올라온 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요. 그거 정말로 질문 자체가 좋네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까요? 제가 아는 한 정말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 말은 바꿔서 말을 하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가 낯설죠. 스스로를 사랑한다라는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을 못 봤다는 건 몰라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 정말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존재들 아닌가요? 진짜로. 그런데 남으로부터 사랑을 내가 받는다라고 느낄 때는 다들 좋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일관되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죠. 그죠? 나를 일관되게 정말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어머님일걸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정이죠. 어머님의 사랑. 그것을 이제 일관되게 우리는 그걸 가슴에 품고 사는데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상대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할 때도 있고 또 어머니의 사랑이 일관되게 진행되더라도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계속 받고 싶어도 내가 내 가정이 생기거나 내 생활이 생기면 그 어머니의 일관된 사랑이 귀찮아지지 않던가요? 간섭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이제 그 어머니가 나이가 들고 나면 어때요?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어른이 되면 어머니는 늙었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힘이 빠지면 어떻든가요? 이제 그 어머니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게 되지 않나요? 그것도 뭐 사람들이 잘못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요? 늙어서 힘 빠지니까 나는 젊고 왕성하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공손하게 내 기분 좋을 때는 해도 내가 기분 나쁠 때는 틱틱거리죠. 왜? 물리적으로 내가 힘이 강하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늘 관계 속에서 그런 한계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많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경험을 한 많은 젊은이들은 항상 부모가 죽고 나면은 아쉬움이 클 거예요. 그 슬픔 중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보통의 경우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머니 살아생전에 너무 못되게 굴었다. 그거 갖고 엄청들 아파하거든요. 막 부모한테 지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방법. 네, 그게 정말로 크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부터 얘기를 할까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을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인정이 돼야 돼요. 최소한도 내가 인정이 되어지는 것 중에 내가 안쓰럽기라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현재를 사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스스로 정말 괜찮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참 안 됐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에 접근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싫어요. 내가 밉고요. 물론 아닌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분의 훌륭함이라 보편적으로는 안 그래요. 보편적으로는 다 자기의 현재가 미워요. 정말 자기의 현재가 늘 부족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이 참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또 돈 많은 사람대로 그걸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지가 미워요. 예. 이게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라. 있는 사람은 다 당당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있는 사람은 또 그 있다라는 것 상태로부터 비교를 하게 해서 자기가 여기서 조금만 더 잘했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을 텐데 하는 게 계속 있어요. 예, 옛날에 뭐 투자를 해서 뭔가 날린 경험도 있다든가. 뭐 없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내 처지를 비관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를 갖다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운 놈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상대방을 사랑을 할 때요. 그게 이뻐야 사랑해요. 예. 강아지도 이렇게 이쁜 거 사랑하잖아. 그죠? 강아지라고 어디에서 순 저기 뭐 누렁이 같은 거, 뭐 황구 같은 거 그런 거 사랑하나? 입맛 다시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쁜 걸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요따만한 것들 막 이러는 것들. 고양이도 뭐 들고양이 사랑하나? 뭐 귀족 고양이 이런 거 사랑하지. 뭐 이러고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뭐. 그러니까 이게 이뻐야 돼요. 좋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는 느낌이 가지려면 최소한도 안쓰럽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기견들도 사랑하지 않다가 유기견이 막 굉장히 불쌍한 처지에 있으면 사람들이 막 동정을 하고 그걸 또 막 이뻐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내가 미운 상대가 있을 때 그 미운 상대가 어떤 처지가 생겨서 너무 안쓰러운 처지가 되면 그때는 밉다는 감정보다 그 안쓰러운 것으로 그걸 이렇게 품어주게 되거든요. 이게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미운 상태에서 아무리 나를 사랑하려고 해도 억지로 나를 사랑을 잠깐 하다가는 금방 그 사랑한 것까지도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워져요. 네, 오히려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그게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해요. 어떨 때는. 네, 내 처지가 이런데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막 이런 비관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가가면 안 돼요. 정말로 사랑을 하고 싶다면 시작점을 다시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시작점이 바로 뭐냐?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게 없는 건지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 예. 뭐 종교에 가서 거기 가서 귀의를 하고 매달려도 신한테 귀속돼서 안정감은 얻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한없이 죄인이다라는 자기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깔려서 신의 품 안에서만 온전해져요. 혼자 있을 때는 한없이 가련해지는 거라. 예. 수행을 하고 나를 강화시켜 봐야 그래 봐야 그것이 스승의 것이고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어떤 차원을 살아야 되니까 그것 또한 자기 자신을 정말 이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자만심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가가지 말고 정말 사람은 본디 온전하다라는 이 사실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힘든 거는 분명히 두 가지 이유가 있다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렇게 힘든 거는 관계 탓이다라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잘못 알아서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부족하거나 어리석거나 절대로 죄인이 아니고 사람은 본디 온전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잘못이 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상태가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내 탓이나 네 탓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진정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은 선한 존재나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잘 살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잘 살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어떤 경우도 사람은 자기를 망치려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살고 싶어요. 다. 그런데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라는 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다사람에서 얘기하는 건 관계의 틀을 이것이 아니고 사람의 틀로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라는 것 자체를 놓고서 거기에서의 만들어진 나를 이뻐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두 번째는 분명한 건 무엇이냐? 이 고통이라는 거, 내가 지금 현재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게 구조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고통이 나를 찾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분명히 밝혀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숨을 쉽니다. 아, 그렇구나. 사랑은 온전한 거였구나 라는 걸 알면서 한번 숨을 쉬고, 아,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이게 관계 탓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또 한번 숨을 쉬고, 아, 이 고통이라는 것이 진짜로 나를 갖다가 찾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였구나, 역할이었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면은 이제 한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을 분명하게 세우는 걸로부터 해야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그거보다 이거는 좀 나를 갖다가 정말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렵다고 쳐도, 두 번째 더 쉬운 준비가 있어요. 그 더 쉬운 준비는 뭐냐면은 정말로 잠시 눈을 감고 꼬리뼈를 세우고 앉아서 내 살아온 삶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었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본인이 정말로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살고 있는지가 알아지면 그러면 안쓰러워지죠. 자기 자신이 안타까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또 다른 의미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는 것이다.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준비를 끝냈다면 지금서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으뜸인 게 자기 스스로 느낌을 스스로 느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스스로의 느낌을 느껴준다는 건 내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내 상태에 대해서 내가 느껴주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힘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면 그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의 느낌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같이 느껴주면 그 사람이 상당히 기뻐하지 않던가요? 그 사람이 막 기뻐할 때 내가 그걸 같이 느껴주면 더 좋아하죠. 그 사람이 막 슬퍼할 때 그 슬픔을 같이 느껴주면 그 사람이 위안을 받잖아요. 그렇죠? 남이 그렇게 내 자신의 느낌에 동의를 해줘도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의 느낌을 내가 느껴준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스스로의 느낌을 스스로 느껴주니 위안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느낌을 자기가 느껴주는 게 그게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시작이에요. 내 스스로의 느낌을 여태까지 우리는 배척하고 살았다고요. 내 스스로의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느껴준 적도 없고, 내 스스로의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해 준 적도 없고, 내 스스로의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살 수도 없었다고요. 그러니 내 자신의 느낌이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스스로 느껴주는 것만으로 이미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자기한테 잘하는 거예요. 예.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는 남한테 잘하는 거잖아. 내 말을 내가 들어주면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느낌을 느껴줘라. 그걸 느껴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떠한 느낌이든지 그게 스스로의 느낌인 줄 알고 그것을 느껴줘라.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꼬리뼈를 세우고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쉬면서 느껴줘도 좋고, 아니면 맛있는 과자를 하나 먹더라도 그 맛을 정말로 느껴줘서 내가 이렇게 먹는 느낌을 차라리 느껴주면 그게 오히려 나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항상 나를 정말 사랑하려면 나에 대해서 배려를 먼저 시작하고 그것이 차고 넘치게 하라. 이게 우리들이 얘기하는 차고 넘치는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한테 친절하려고 애쓰고 남에게 잘하려 하는 지금의 관계의 삶을 살지 말고 나를 친절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라. 정말로 나를 배려해서 내가 남한테 친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 달라. 네. 여기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저는 오히려 주부였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주부라면은 오히려 진짜로 집에서 반찬을 하나 만들더라도 본인이 맛있는 음식도 한번 해봐라. 예. 본인이 정말 먹고 싶은 국도 한번 끓여봐라. 예.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국을 끓여서 내가 먹고 내가 얼마나 좋아진 느낌으로 아이들을 대하든 부군을 대하든 대해봐라. 그러면 그게 차고 넘치는 거다. 내가 좋으니 남한테 인상 쓸 이유 없지 않는가? 나를 먼저 배려하고 넘치는 쪽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얘기하고요. 이게 여태까지 얘기한 것이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는 좀 낯선 얘기일 듯 합니다. 그러면은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정말 뭐 관계 속에서의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관계 속에서 좀 편안하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이런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얘기를 마무리할까 해요. 관계를 살면서 나를 사랑하려면요. 진정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경우마다 자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경우마다. 그런 걸 방해하지만 마세요. 예, 그냥 본인이 관계 속에서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도 본인이 그냥 앞뒷자리 빼버리고 울고 싶으면 울어버리세요. 웃고 싶으면 웃어버리시고요. 그리고 좀 심지어는 조금 뭐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 화가 나도 화를 내보세요. 예, 그렇게 자기 느낌이 그게 감정일지라도 그걸 그냥 이렇게 한번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관계 속에서 유일하게 본인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정말로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으시다면요. 한번 조용히 느껴보세요. 삶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배려하는 면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나를 희생하고 남들한테 잘해야 된다고 배웠던 우리들로서는 나를 배려하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를 배려하고 내가 사람이 좋아져야 정말 그대들이 원하고 있는 남한테 잘하는 게 되어져요. 그러니 지금서부터 정말로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것, 진짜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를 질문을 하셨으니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을 가만히 곰곰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관계 속에서는 낯서나 그렇게 자기 자신의 느낌을 느껴주고 자기 자신이 이뻐지고 자기 자신이 안쓰러워지면 반드시 내 스스로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는 그런 맛을 보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